그러면 지금부터 음소거 해주시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음, 네, 오늘 제가 이제 수업을 사실은 맨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이게 약간은 비기너 분들을 위한 클래스였어요. 근데 우리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제가 조금 긴장을 하게 됐는데, 원래 이제 목적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가지고 초보자분들도 좀 재밌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가지고 이거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주 다른 재료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수업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게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처음에 그림을 그렸을 때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재료로 내가 그림을 그려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보자고 생각을 했구나를 나중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매 수업에서 이제 연필이나 지우개나 요런 여분의 종이 같은 거는 항상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하기 전에 어떤 재료로 쓰고 재료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한번 탐색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은 오늘 가지고 온 재료가 음, 이 잉크펜, 피그먼트 파인 라이너 펜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저는 이제 스테들러를 일단 초보자분들이 하시라고 추천을 해드렸는데 얘는 좀 펜촉이 다른 거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추천을 드렸는데 요 사쿠라 요 펜은 초보자분들이 쓰기에는 되게 좀 펜촉이 연약해서 쉽게 망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얘는 조금 더 선의 굵기가 조금 더 일정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전문가들이 쓰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보셔도 괜찮고요. 어, 이게 같은 그 굵기라도 브랜드마다 또 굵기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스테들러 펜은 조금 더 굵은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저기 사쿠라 펜보다. 그래서 오늘 사용하는 거를 우리 먼저 좀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본인이 늘 사용하는 거면 사실은 어떤 건지 잘 알지만 처음 사용하면은 이 펜이 얼마나 굵은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직선을 이렇게 그어볼게요. 똑바로 이렇게 직선 안 그어줘도 괜찮으니까 직선을 한번 그어보고 그 다음에 지그재그. 지그재그를 했을 때 선의 굵기가 어떻게 바뀌어지는 건지 보는 거거든요. 여기 지그재그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곡선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손을 푸는 과정이에요. 손을 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가 어떤 건지 좀 알아보는 과정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지 꼬랑지 요 스프링 노트 같은 것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내가 힘이 주는 부분은 더 굵어지고 이 곡선이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은 조금 더 선이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을 주면은 굵기가 이 정도까지 나오는구나. 그러면 힘이 좀 덜 줬을 때는 얇게 이 정도까지 나오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림 그리실 때 전문가들이 하는 방법은 그 재료랑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잘 안 됐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수업하면서 여러분들도 더 그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매번 가질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내가 재료가 익숙해지면 사실은 이거는 필요 없는데 처음 사용하는 재료는 항상 이렇게 한번 더 먼저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형광펜을 어떤 걸 준비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 어떤 걸 준비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에 쓰던 거 이렇게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새로 산 것들 가지고 왔어요. 얘네 둘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좀 오래 쓰다 보니까 조금 건조한 게 있어요. 그 패드 팁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얘네는 조금 더 물기가 많아요. 그리고 색도 파스텔 톤이라서 다르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형광펜을 지난 재능기부 수업에는 형광펜으로 색칠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거를 하면서도 형광펜의 색을 만들어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해보면은 선생님, 어떤 색을 잠깐만. 한번 선택을 해보시겠어요? 가지고 선생님, 두 가지 색 이상이셨냐면 선생님, 어떻게 하시냐면은 두 가지를 꺼내가지고 손을 여러분, 소영 선생님,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소영 선생님 있는 칸에다가 화면을 살짝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점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 3개를 누르고 고정시키는 게 있어요. 그걸 고정시키면 가장 크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그렇게 해서 해 두시고 수업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가세요, 선생님. 네, 잠시만요.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를 한번 선을 이렇게 3개를 한번 그어보세요. 선을 좀 띄우고 그어보세요. 이렇게 그어보시고 다른 색으로 체크 무늬를 만드는 거예요. 체크 무늬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형광펜은 이렇게 겹치니까 색이 달라지죠. 색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체크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스트라이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반쯤 이렇게 겹쳐가지고 하면은 이것도 색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지금 화면에는 조금 크게 안 보이는데 제가 조금 더 굵게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정된다 해도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한번 도구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새롭게 쓰는 거를 내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최대한 활용해 본다는 이 수업의 취지에 조금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었고요. 근데 이게 파스텔 톤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색이 조금 더 달라져요. 파스텔 톤으로 보여드리면은 지금 좀 어둡게 나오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는 더 예쁜데 이게 색이 조금 어둡게 나오네요. 이렇게 하면은 파스텔 형광펜은 이게 연하기 때문에 이게 더 확연하게 보여요. 이게 원래 색이 더 예쁜데 지금 되게 어두워서 조금 안 예뻐 보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채울 거예요. 요렇게 나중에는 바꿀 건데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잠깐만 조명 하나만 켤게요. 요렇게 하는 거를 오늘 수업에서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가진 재료를 탐색을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런 조금 쨍한 색이면은 이렇게 색이 발현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배웠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말라요. 이게 좀 건조한 느낌이라서 선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칠하면은 이 선이 겹쳐지는 부분이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새로 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겹쳐지는 게 덜 보여요. 그래서 색칠할 때 이런 게 주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도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재료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중요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림 그리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재료 탐색 시간이었고 이게 잠깐 이제 끝났으면은 오늘 제가 그림을 이런 걸 그린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재료 탐색 시간을 했었으면은 이제는 내가 사물을 탐색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게요. 오늘 그림을 그리는 게 마스킹 테이프를 내가 그림으로 그려내는 거거든요. 형광펜으로. 근데 마스킹 테이프를 그리는 것도 마스킹 테이프가 어떻게 잘리는지 이렇게
찢겨지는지를 한번 잘 관찰을 해보자는 게 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마스킹 테이프가 그냥 일자로 안 잘리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쑥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쪽에 힘이 가해지면서 이렇게 잘려지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한번 우리는 그림을 좀 더 잘 그리고 싶으면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경우에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구나. 아, 그림을 그릴 때 보통은 이런 식으로 잘리니까 내가 여기에서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조금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조금 더 그림이 자연스러워져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그 마스킹 테이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잘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요렇게 변형을 해 줘야겠다라는 고런 거를 이제 관찰을 하는 시간 우리의 시각을 쪼금 키우는 게 그냥 보지 말고 '힘이 어느 정도에 가해졌으니까 이렇게 찢기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게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 사람 그림 그릴 때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그림의 그 옷 같은 것도 이렇게 힘이 어느 정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져요.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는 수업하면서 항상 쪼금 더 키워 보려고 하는 그런 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끝났고 그다음에는 이 그림을 이제 그릴 거예요. 어떤 거를 하실 거냐면은 연필을 이제 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 그림 스케치북의 반 정도를 한번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래서 위에는 잘 안 보이는구나. 제가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라고 좀 더 진하게 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하게 그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요거는 지워낼 거니까 연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 와시 테이프, 마스킹 테이프를 그릴 거고 여기 밑에는 꽃그림으로 더 그려낼 거예요. 여기는 지금 많이 안 그렸는데 나중에 더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마스킹 테이프를 한번 관찰을 해보고 내가 여기를 같이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에 한 번 더 3분의 1 정도 되게 조금 구역을 나눌게요. 이렇게 나누시고 요런 것들은 나중에 다 지우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시기 전에 내가 레이아웃, 배열을 어떻게 할지를 먼저 정하고 그림을 그려야지 훨씬 그림이 좀 어 배열이 잘 된 게 아니라 그림이 완성도가 더 높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배열을 신경을 먼저 쓰시고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던 배열이 그냥 얘가 가로로만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가로 했다가 세로 했다가 세로 했다가 가로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배열하시는 거예요. 구획을 나누고 십자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여드렸던 요거 이제 와시 테이프를 한번 내가 관찰을 잘 해보면서 이걸 꼭 다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관찰력을 내가 늘리는 거니까 한번 얘 보면서 '아 이렇게 찍히는구나.'를 보시면서 스케치를 따라 하시면 돼요.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제가 이렇게 붙여서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셔도 돼요. 그래서 꼭 일직선이 아니더라도 괜찮지만은 일직선으로 그려주는 게 깔끔하긴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궁금하시거나 너무 속도가 빠르거나 하시면은 저한테 그냥 알려주시면은 돼요. 음소거 했지만은 음소거 풀고 그냥 하셔도 되고 음소거를 계속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너무 연하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도 가로 안 하고 세로로 할게요. 그래야지 뭔가 조금 다채롭고 예뻐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림 그릴 때 좀 배열을 예쁘게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사진 잘 찍는 게 되게 구도를 잘 잡는 거?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림도 똑같은 것 같아요. 구도를 좀 잘 잡고 이렇게 하면은 그림이 조금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그림도 생기고 아니면 더 역동적이게 보이는 그림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수업이 마음챙김이라는 그림 일기라는 그런 수업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어떤 걸 할까 하면서 주제를 계속 고민을 했어요. 여러 가지 막 고민을 했는데 어 그래서 결국에 제가 조금 생각을 했던 고민이 여기에는 이제 제 결심 이거를 생각을 했었는데 뭐 결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번 주에 나한테 되게 어 와닿았던 그런 말들이라든지 누군가의 그냥 말 아니면은 글 이런 거를 한번 적어 보고 이게 왜 나한테 이렇게 와닿았는지를 조금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제가 북클럽을 20대 때도 대학생 때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뭐 학점 그런 거 봉사 이런 것도 하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30 대가 돼서 이거를 다시 해 보니까 몇 년을 쪼금 하니까 이제 책 읽는 것도 단계가 쪼금 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의 그냥 생각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생각은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려면은 이 사람의 생각에 내 생각을 쪼금 더해야겠구나.'라는 게 더해져 가지고 책을 읽을 때도 요새는 계속 '이게 왜 나한테 좋은 거지? 이 사람이 의미하는 게 어떻게 나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식으로 글을 한번 써 보는 걸 해 볼게요. 지금 스케치 다 됐나요? 다른 분들? 아직 못 하신 분 있으시면은 알려 주세요. 다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그러면은 냅두고 그다음에 요 옆에 부분을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요 옆에 부분은 어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 군데 나눌게요. 대각선으로 붙여지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또 안 보이는구나. 요렇게 그려서 요거를 이제 포스트잇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내가 붙여 놓는 거. 내 마음속에 내가 와닿았던 그 문장을 하나 붙여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업 참여한 거 이게 우리의 기록으로 남길 거거든요. 이 스케치북에. 그래서 오늘 뭐 누구랑 했는지 아니면 며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참여자 누구누구 이런 거 아무거나 적으셔도 돼요. 뭐 날씨가 어땠는지 일기니까.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채색을 할 거예요. 혹시 색이 얼마나 다양하게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색으로는 여러 개를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정적이라면은 어 여기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는 플레인으로 다 이렇게 칠하고 그다음에는 겹치고 아니면은 중간에 이렇게 도형을 만들고 요런 식으로 좀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색이 가지고 있는 게 한정적이라면은 쪼금 그림을 더해 주는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저는 핑크 핑크라고 얘기하면 이거 공주병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색 말할 때 분홍색 아니면 핑크 이렇게 핑크라고 하면 공주병이라고 하는 거 있어서 조심했었는데 어 저는 요렇게 색을 오늘 한번 해 볼까요? 이렇게 분홍색, 주황색, 그다음에 초록색
제가 왜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했냐면은 그림을 그리시는데 이 색을 쓰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계속 막 스케치만 하다가 아니면 잉크펜으로만 그리다가 색을 다양하게 쓰는 게 조금 힘들게 느껴지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덜 느끼고 내가 안 쓰던 색 되게 많이 써 보면은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 처음에는 다 색을 채울게. 이거 스케치 남은 거는 나중에 마르면 지우개로 지우셔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형광펜 색칠해 보시고 물기가 많으면은요, 조금 마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걸리는지 내가 조금 감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얘 한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 가지고 좀 마르는데 좀 기다려 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혼자 하실 때는 한번 해 보시고 '아 얘는 좀 오래 걸리는구나.'라고 조금 알고 망치지 않도록 조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얘도 지금 수채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수채화가 계속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계속 더 색칠하면은 더 진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도 해 보시면은 계속 색을 더하면은 요 부분이 더 진해지게 돼요. 만약에 내가 약간 수채화 느낌으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고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여러 번 덧칠하는 거는 마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것만 염두를 해 두시면 돼요. 근데 저는 요 파스텔 톤이 약간 제 감성에 맞나 봐요. 저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어 튀면서도 덜 안 튄다고 해야 되나? 좀 부드럽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색이 되게 좋아 가지고 여러분들도 '파스텔 톤을 한번 써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플레인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다 채워 볼게요 한번. 여기에는 이제 순서를 쪼끔 다르게 해 가지고 어 주황색을 한번 먼저 해 볼게요. 이게 너무 다 똑같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쪼끔 색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한번 색을 섞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누가 들어오셨지? 인가? 음. 그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한번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겹치기를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얘는 어 이게 세로로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를 옆으로 하시면 돼요. 세로로 이렇게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세로로 선 긋는 게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요거를 같이 보여 드리려고 선을 요렇게 그릴게요. 근데 어려우신 분들은 항상 종이를 반대편으로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체크 무늬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주신 다음에 얘만 이렇게 있으면은 조금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넓은 면을 쓰는 게 아니라 요 좁은 면을 쓸 거예요. 좁은 면을 이용해 가지고 선을 하나씩 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도 일직선을 하나 또 그어주세요.
이게 물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요 선들이 어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 하시면은 얘가 다 마른 다음에 나중에 주황색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조금 시간이 주어진 시간 안에 하는 거라서 제가 그렇게 안 하는데, 만약에 나는 이 선이 이렇게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를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다음에는 요 색은 썼으니까 제가 요 하늘색으로 한번 얇은 요 얇은 선을 그릴 거예요. 요쪽으로 얇은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수업을 하는데 제가 잘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선을 긋고 하는 거를 기초 수업에는 원래는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재밌게 그냥 선 긋고 하는 걸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 혼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좀 재밌게 기초적인 것도 내가 좀 연습을 하는 거를 하면은 좋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 요거를 한번 색을 한번 넣어볼까요? 저처럼 이거를 완전 잘게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원래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는 가로 아니면 하나는 세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요 끝 처리가 안 예쁘잖아요. 요 부분은 이렇게 닫혀줘도 돼요. 그거 가지고. 그다음에는 요 두 색을 이 스트라이브래. 이 대각선으로 한번 요렇게. 대각선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요 펜촉이 요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내가 편하신 대로 하시고 나중에 조금 더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대각선으로도 선을 한번 긋는 거예요. 내가 연습을 여러 가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가 처음 했던 것처럼 색을 겹쳐서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주 작은 라인으로 하나 더 넣으셔도 돼요.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한번 겹쳐서 넣어볼게요. 이게 겹치니까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제가 아까 그냥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그래서 여기도 흰색이 있는 부분은 막아주세요. 요 색으로 이렇게 해서 아웃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흰색이 조금 보기 싫다 하시면은 요 주황색으로 그냥 다 막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는 것처럼 만들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 번씩 얘네들이 말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로 넘어갈게요. 빠르시면 얘기를 해주세요. 얘는 이제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여기에 또 반대편에 그리고 크기를 비슷하게 최대한 해서 반대편에 그리고 반대편에 그리고 이렇게 격자로 그려주시면 되고 다른 색을 이용해가지고 그려주시면 돼요. 이 크기가 만약에 안 똑같으면 괜찮아요. 그냥 오늘은 안 똑같게 그렸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막 너무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못하는 게 있으니까 그림 그리실 때 그냥 나는 아직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그냥 재밌게 그리는 거에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도 얇은 선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제가 요거는 다 색칠을 했는데 한번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이 이 두 칸은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수업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나만의 느낌을 조금 찾는 것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 남들이 따라서 다른 사람의 그림을 따라서 하는 것보다 뭔가 어느 순간에는 '내 것도 그려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하시면서도 '쪼끔씩 나만의 느낌을 찾아보자.' 고런 생각을 가지고 그림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 볼게요. 이게 겹치면은 색이 조금 달라지는데 파란색이랑 이 분홍색이랑 겹쳐지면은 왜 우리 그 수채화 섞으면 색깔 겹쳐지듯이 그것도 약간 어두운 색으로 변해요. 검정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초록색 같은 거 파란색이랑 주황색이랑 섞으면은 약간 더 진한 초록색 느낌으로 돼요. 그래서 색이 섞이면은 이렇게 반하는구나. 여러분들도 또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요렇게 됐잖아요. 그다음에 요 부분은 원하시는 색으로 그냥 색칠을 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많은 색을 가지고 있지 않으실까 봐 일부러 색을 3개로 제한을 해서 그렸는데 많은 색을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여러 가지 색 사용해서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세트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을 같이 섞어도 예쁘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잇 종류를 먼저 이렇게 그려보고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그려. 지금 중간 과정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색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사실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니 이거를 뭘 어떻게 준비하셔서 쓰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일단은 그냥 궁금증이 내가 참아보고 마지막에 이렇게 짠 하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분홍색 한 대는 무슨 색을 할까요? 여기에 너무 이 주황색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색이 너무 겹치니까 제가 요 색으로 할게요. 파란색 같은 색으로. 얘는 사실은 그린에 가까운 색인데 그다음에 여기에는 여기도 너무 분홍색이 가깝게 있으니까 근데 또 주황색이 또 가깝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겹치면 재미가 없으니까 얘는 스트라이프 같은 요렇게 조금 달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최대한 조금 피하면서 그려볼게요. 여기에는 얘로 더 그리고 아웃라인은 윗부분에 살짝만 줄게. 얘가 지금 겹치는 거라서 색이 조금 섞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금 많이 말랐을 텐데 제가 준비해달라 했던 이 펜은 조금 두께가 있다 보니 잉크가 더 많이 나와요. 얇은 것보다. 그래서 쉽게 좀 번질 수 있으니까 잠깐만 얘는 좀 기다릴게요. 그리고 지금 혹시 제가 너무 빨랐다면은 여러분들 하시는 거를 계속 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을 읽는데도 이제 막 좋은 거는 저는 필사를 해요.
내가 이거는 갖고 싶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주? 이 수업 준비하면서 좋았던 그 책의 글 중에 하나가 아성 다이소 대표님이 책을 자서전을 내셨거든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읽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말이 1,000원을 경영하라는 책이에요. 나중에 혹시 읽어보시면은 밀리의 서재에도 올라져 있고 오디오북으로도 있는데 거기에서 하신 말이 미래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라 선택의 대상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대상이라는 말이 저는 되게 그래, 이거 진짜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 삶이 흘러가는 게 사실은 우리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를 내가 수업을 해보고 싶어라고 생각하고 이걸 해야지 하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그래 미래는 내 선택들로 만들어진 거고 미래는 내가 바꾸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예측들 안에서도 내가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는 결국에는 좀 내가 정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저는 요새는 이런 식으로 뭘 보면은 저 혼자 막 저의 개똥 철학이죠. 저의 개똥 철학 같은 걸 만들어내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의 사고가 훨씬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책 읽으시면은 그렇게 사고를 해보시고 그거를 또 다른 사람이랑 또 나누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일기에 거기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말일 동안 우리 밑에 스케치 할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좀 큰 메모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선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큰 메모판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이제 꽃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꽃그림을 지금 넣으시면 되는데 조금 꽃을 스케치를 먼저 하셔도 돼요. 스케치를 하시고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아라는 꽃을 먼저 중심으로 두고 그려볼게요. 원래는 저 꽃을 그리기 전에 제가 바로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꽃이 들어갈 자리를 제가 배치를 잡아주거든요. 오늘은 조금 꽃의 크기들을 키워볼게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꽃이 여기에 너무 정중앙에 갔네요. 그래서 여기에 가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작은 꽃들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이제 달리아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케치로 하면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바로 펜으로 할게요. 그래서 달리아는 여기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오늘은 제가 중심을 먼저 색칠을 해놓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달리아라는 꽃이 되게 꽃잎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똑같이 그리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변형을 시켜서 많이 그리시거든요. 맨 처음에는 요 네 꽃을 그리세요. 약간은 꽃잎이 길어요. 다른 꽃보다는. 그래서 조금 길게 먼저 그리시고 이 중심 사이로 여기랑 비슷하게 좀 선을 채워주시면 돼요. 곡선으로. 그리고 이 틈 사이로 하나씩 꽃을 채워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 꽃잎이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꽃이 이렇게 활짝 핀 거라는 느낌이 될 정도로 꽃이 조금씩 커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틈에 이렇게 부채꼴이라고 하죠. 부채꼴의 모양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여기에 넣었어야 됐나? 저기에 넣었어야 하나? 이런 게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괜찮아요. 그런 때는 그냥 아무 때나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꽃잎의 크기를 점점 키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 정도 사이즈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이 오면은 그때 이제 꽃잎 크기를 멈추고 조금 둥글게 뜸으면 돼요. 이것도 곡선 그리는 그런 기초를 원래 다질 때 많이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펜 가지고 조금 어려우시면은 먼저 연필로 하셔도 되고 바로 펜으로 넘어가셔도 되는데 곡선 그리는 연습을 이런 걸로 하면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보다 크기가 더 커졌죠. 조금 더 둥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도 보면은 꽃이 끝쪽에는 점점 더 펴져 있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그릴게요. 제가 이렇게 두들링 하라고 두들링이 뭐냐면 이 낙서 같은 거예요. 그린 것도 사실은 꽃을 되게 관찰을 많이 하고 그린 거거든요. 이거 보면은 뭐 어떤 매화꽃은 꽃잎이 5개만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3개가 앞에 보이고 그다음에 4개가 뒷받침에 보이고 그런 거를 이제 한번 내가 꽃잎 그릴 때 이 꽃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알고 계신다면은 여러 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꽃의 내가 특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꽃을 사진을 보지 않고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도 약간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좀 크기가 커졌으니까 얘를 좀 둥글게 꽃 모양을 다듬도록 할게요. 뾰족하게 더 이상 하지 않고. 이게 되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얘를 여러 개 채워 놓으면 또 되게 예뻐요. 똑같은 걸로 여러 개 채워도 되고 아니면 다른 꽃으로도 여러 개 채우셔도 되는데 이거를 크기를 다르게 해서 채우는 것도 되게 예쁘니까 그냥 음, 그냥 내가 뭔가를 끄적여 보고 싶을 때는 이런 걸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만약에 지금 되셨으면은 저는 다른 꽃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다른 꽃으로 넘어가면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 다른 꽃으로 아직 안 되는 것 같죠? 조금만 그럼 기다려 볼게요.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편하게 꽃 이름이 말씀하세요. 뭐였어요? 하시다가 그리고 저는 우리 그림 그리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사람이 많은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하셔도 돼요. 꽃 이름이 뭐였어요? 이거? 달리아요. 달리아. 응. 감사합니다. 네. 달리아, 요게 달리아고, 그 다음에 얘는 매화류예요. 벚꽃. 그 다음에 얘네 둘은 아네모네. 그 다음에 여기는 동백, 아멜리아. 그 다음에 얘는 프림로즈. 나중에 꽃은 제가 이름 다시 드릴게요. 얘는 다포딜이 수선화인가? 저건 수선화로 불리나? 한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얘는 펜지 코스모스.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그냥 똑같이 따라 하실 수도 있는데 초보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조금 단순화를 많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꽃들은 조금 꽃 모양을 달리 줄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그냥 데이지는 여기 없는데 데이지는 쉬워요. 그냥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여기에 지금 원을 제가 아까 그려놨었거든요.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12시, 6시 이런 방향으로 그려놓는 거예요. 중심 꽃을.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이 원 안에서 꽃잎을 계속 채워 나가시면 돼요.
얘는 이제 뭐 나중에 더 하시고 싶으면 이 꽃잎 안에 선을 또 그으셔도 되는데 오늘은 조금만 단순하게 해볼게요. 그리고 뒤에 꽃도 그냥 요렇게만 이렇게 채우셔도 되는데 약간의 좀 더 있어 보이게 그리려면은 약간 겹치는 듯이 요렇게도 넣어주시면은 얘가 사실은 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아니면 나는 그냥 조금 단순화시키고 싶으면 그냥 요렇게. 그래서 데이지 꽃도 하고 그리고 꽃만 사실 그리면 조금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꽃잎도 넣어주면은 좋은데 꽃잎을 넣는 거는 꽃잎이래 이파리를 넣는 거는 굳이 오늘은 사실은 안 해도 되니까 조금만 오늘은 단순화해서 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요 두 번째 조금 큰 꽃을 여기다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음, 음, 아네모네 이 친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지금 꽃잎이 5개잖아요. 여기 안쪽에. 그래서 요거를 나눠주시면 돼요. 우리 별 이렇게 그리시면은 이렇게 5조각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원이 5개로 나눠지듯이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그릴 때 그냥 5개를 한번 슬쩍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파리가 이렇게 끝에 오게끔 그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 5개가 은근히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른 것보다. 그래서 여기에도 먼저 요 동그라미 채우고 난 다음에 옆에 깨 같은 요 수술 같은 걸로 이렇게 채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아까 그 그려놓은 요 선이 있죠. 여기 선이 꽃잎의 중심이 돼요. 어떤 꽃잎은 이 끝으로 갈수록 더 벌어지는 게 있고 어떤 꽃잎은 끝으로 갈수록 더 이렇게 날씬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한번 사진을 내가 찾아보면서 이렇게 그리고 싶다 하실 때 그런 특징들을 내가 잡아가면서 그리시면 돼요. 얘는 꽃잎의 특징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 아네모네와 같은 경우는 원래는 더 흐드러지는 꽃인데 제가 좀 단순화를 많이 시켰는데 앞에 잎들이 이렇게 보이는 게 훨씬 작아요. 뒤에 잎보다. 그래서 이 꽃은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는구나를 보시고 내가 머리 입력을 하고 나중엔 또 그렇게 그려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선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오늘 시간 안에 맞춰야 되는데 조금 타이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꽃을 하나만 더 그리도록 해요. 이제 요 아까는 달리아를 그렸다면은 지금 제가 동백꽃 요 아멜리아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아멜리아 크기 좀 더 키울게요. 얘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동백꽃을 사진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동백꽃은 잎이 더 둥글고 어, 꽃잎이 덜 많아요. 그래서 펼쳐질 때도 더 둥글고 넓적하게 꽃이 펼쳐져요. 달리아랑 달리. 그래서 그런 특징을 내가 보면서 잡아내고 그거를 그림으로 조금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이 되는 꽃들은 항상 조금 더 뾰족하고 길쭉하고 그 다음에 흐드러지게 펼수록 이게 둥글게 넘어가는 거. 그거를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꽃그림을 그리실 때는 그려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조금 더 둥글게 꽃이 펴요. 제가 요새 하는 게 약간
그림을 내 스타일을 어떤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 항상 뭐 하는 고민이지만 그걸 하는데 저는 너무 단순화된 거는 또 별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세밀하라고 해야 되나? 정밀하게 그리는 거는 정말 감탄을 하고 보지만은 그걸 그리고 싶지는 또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거는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나만이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러면은 '나는 그 중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서 약간은 그 중간점을 찾으려고 요새는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욕심은 사실 꽃을 더 채우고 싶은데 일단은 여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네가 이제 다 말랐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던 걸로 이제 여러 가지로 채워 볼게요. 어 제가 준비했던 예전에 했던 거에는 어떻게 선을 채웠냐면은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만들었었거든요. 이제 어 동그라미도 넣고 지그재그도 넣고 하트도 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걸 제 거를 참고를 해서 넣고 싶은 무늬를 한번 넣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 볼게요. 이게 제가 그림을 쪼끔 그린 지가 쪼금 됐다 해야 되나? 그거를 보니까 어 나만의 그림을 만들어 내고 싶은 그런 거를 다른 분들 보면서 제가 느끼거든요. 근데 그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남의 것만 계속 보고 따라하면은 그게 내 거를 그리는 게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의 걸 그림을 보고 배우고 어느 정도는 나만의 그림을 그려내 보고 그렇게 하시면은 그게 습관이 되면은 다른 사람의 그림뿐만 아니라 내 그림을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습관이 이거 말하느라 제가 깜빡했어요. 습관이 되지 않으면은 그 순간이 오면은 쪼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그림을 쪼금 더 그려 보는 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표현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아까 얘는 제가 지금 덧칠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물기가 많아 가지고 이게 번져요, 다른 거보다. 그리고 요 잉크펜이 두꺼운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거보다 더 잘 번질 거예요. 그래서 뭐 꽃 같은 거 그려 주고 이파리 같은 거 그려 주고 점점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그거는 그냥 좀 자유롭게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싶은 거. 그다음에 저는 제가 저한테 하고 싶은 말도 여기에다 적었거든요. 뭐 I love you 이런 거 같은 거 그 마스킹 테이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뭐 "You can do it." 이런 거 아니면 "You are the best." 아침 긍정학원 같은 걸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를 할 때도 이 말이 나한테 진짜 와 닿으려면은 '내가 그거를 행동하고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I love you라고 하는데 그 I love you가 사실 공허하게 느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은 나를 막 '아 이거보다 더 잘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쓰셨을 때도 진짜로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해서 이런 말을 쪼금 쓸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샌가부터는
제 스스로한테 너는 잘하고 있고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면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요가를 하면서 그거를 느꼈는데 그런 게 진짜로 나한테 와닿으면은 그 아침 긍정 학원을 할 때도 그게 더 좋을 거예요. 그 효과가 좀 다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뭘 그릴까요? 음. 아무거나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달림, 별, 그다음에 뭐 점점점. 그리고 여기에도 혹시 뭐 채우고 싶으시면은 더 채우셔도 돼요. 무게 무늬를 하셔도 되고 젤리롤 펜이 하얀색으로 가지고 계시면은 좀 진한 부분에는 하얀색 펜으로도 그리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오늘 하는 거는 어 음 저는 뭐라고 할까요? 음 그냥 제가 오늘은 제가 희망하는 거를 한번 적어 볼게요. 여러분도 아무거나 적으셔도 돼요. 저의 오늘은 제가 적고 싶은 거는 이미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 내가 우리 수강생분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한번 나중에 적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적을 거고 그다음에 오늘 날짜 한번 적을게요. 그래서 이 날짜를 제가 여기에는 영국에서는 일을 먼저 적고요. 그다음에 월을 적고 연을 적어요. 근데 이게 미국은 또 다르고 한국은 또 다르고 해서 예전에 해외 지사 뭐 이런 데랑 일할 때는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월을 항상 그냥 레터로 영어 레터로 적었었는데 아무튼 고런 게 있었어요. 마음 챙긴 그림이 드디어 오픈. 음, 그렇게 요렇게 적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제가 뚜껑도 안 덮고 있었네요. 여기 아래에 있는 거를 제가 색칠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만약에 되게 큰 걸로 그리시게 되면은 여기 작게 색칠했을 때는 얘가 물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마르지 않아요. 그냥 마르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물기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겹쳤을 때 잘 겹친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게 조금 안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크기를 조금 줄이셔도 되고 꽃을 나중에 더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부분 이렇게 그림을 색칠을 해 주셔도 돼요. 저는 오늘은 꽃을 색칠을 안 하고 그냥 요 배경을 색칠을 하는 걸로 선택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은 꽃에다가 색칠을 하셔도 돼요. 이거는 꽃을 색칠 안 했거든요. 근데 꽃을 색칠하면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배경만 다 색칠하고 내가 펜으로 나중에 더하면은 이런 식으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배경을 다 색칠하고 펜을 넣고 아니면은 꽃에다가 색칠을 하고 아니면은 배경에만 색칠하고 다양하게 해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내가 나중에는 요렇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오늘 나는
그럼 난 배경보다는 꽃에 색칠하는 게 더 좋아 하시는 분들은 꽃에 색칠하고 뭐 배경은 다른 색으로 색칠을 하셔도 돼요. 그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도 이렇게 색칠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일단은 요거를 조금 나눠볼게요. 이렇게 그리면은 얘가 물기가 적어지면은 이렇게 겹치는 게 더 많이 보여요. 여기를 선을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 게 이렇게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냥 할게요. 여기 이 채우는 게 조금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조금 채우시고 그다음에 바로 또 색칠해 주세요. 이게 수채화랑 똑같아요. 이게 물기가 있으면은 그때는 같이 번져져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안 보이는데 다 마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색칠을 하면은 그 겹치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 색을 하나 그냥 다른 색으로 이렇게 칠할게요. 여기에는 제목을 뭐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거 뭐 이번 주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짧게 적으셔도 돼요. 이런 거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좀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라데이션을 내가 한번 줘보고 싶다 하시면은 열심히 파스텔 톤인 경우에는 덧칠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마르면은 색이 다른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진하게 되는 거를 해보고 싶으시면은 한번 여기에 연습을 삼아서 해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지금 이제 다 끝내시면 돼요. 원래 제가 이거보다 조금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요. 말이 많아서. 그래서 다 되신 분들은 이제 보여주시면 되고 제가 여기까지 한 거는 지금 녹화를 마칠게요.